애플과 협력설이 나왔던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기차 부문은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3조 원어치 이상 순매수했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2년 사이 가치주 펀드에서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에 붙여진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현대차그룹과 애플의 애플카 협력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달 협력 초기 단계를 인정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다만 협상 재개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애플과의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오늘 오전 전자공시를 통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지만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단의 원인으로는 비밀 유지 협약이 꼽힙니다. 지난달 초 애플카 협력설이 제기된 후 현대차그룹은 확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협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 사실상 협력 초기 단계에 이미 공식화됐습니다. 비밀 유지를 중시하는 애플이 이에 불쾌감을 드러냈고 협의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업계에선 완전 결렬로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달 공시에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협약으로 표현했지만 오늘 공시에선 자율주행차만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전기차 협력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미 현대차그룹과 수개월째 협상을 진행해온 데다 전기차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애플의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차를 설계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다른 분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현재 삿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과 현대차 간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양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3조 4,100억여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전체 금액 23조 5,596억 원의 절반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다만 평균 매입 단가는 약 86,500원으로 지난 5일 종가 83,500원보다 높아 약 3.5%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열풍으로 인해 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가치주 펀드의 자금 유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가치주 펀드에서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치주 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3조 9,200억 원 수준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연말 이후 증시 랠리가 이어지며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오르자 변동성 확대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성장주로 쏠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부동산 경매 시장의 열기는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지지옥션이 발표한 법원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 경매 건수는 7,810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국 낙찰률과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낙찰률은 43%를 기록한 201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고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직방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1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경기 여건, 공급 정책 및 공급 물량, 강화된 세금 정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직방이 지난달 11일부터 25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796명을 상대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조사입니다. 지난주 이사 공급 대책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명칭이 지난해 공개된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유사해 현장에선 두 제도를 혼돈하기도 했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명칭은 유사하지만 사업 방식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주체입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H나 SH가 단독 시행을 한다 해도 토지 등 소유자들은 주민 대표회의를 결성해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전권이 공공에 주어집니다. 신도시 개발처럼 일정 부분 수용 방식도 도입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중 아파트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 현물 선납을 약정합니다. 우선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지분은 협의 매수 내지는 수용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대상 사업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시 받는 혜택을 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재건축 사업에 결정적인 당근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공공 재개발에 비해 참여율이 저조한 재건축 소유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한적이지만 정부가 내내 강경하게 반대했던 2년 실거주 요건과 제초한 면제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옵니다. 이 같은 혜택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실거주 2년 안 해도 분양권을 준다라는 것은 지금 조합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엄청난 당근이죠. 개발의 속도를 완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는데 저는 지나친 당근이라고 생각하죠.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변동성은 상당한 상황입니다. 3천선 이탈에 대한 저항감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박스권 횡보 흐름은 여전한 상황이죠. 설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2월 증시 전망, 대응 전략까지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설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승 모멘텀은 딱히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도 시장은 뭐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 후반에는 다시금 물량 공세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변동성 강했습니다. 2월 국내 증시 결론적으로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까요? 네, 오늘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94% 하락한 3,091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3,10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닥 역시 0.69% 떨어진 960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2월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의 호재와 함께 차익 실현 욕구가 겹치면서 등락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만큼 코스피 가격 부담으로 인해 단기간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시간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3,000에서 3,300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 중에 약간은 조금 완만한 상황, 조금 좀 쉬면서 상승 동력을 좀 축적하는 시간, 이렇게 2월 중의 양상이 아닌가. 우리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한데 미국 시장은 지금 연일 상승 랠리입니다. S&P 500은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고요. 기술주도 잘 달리는 게 바이든 정책 랠리 이런 얘기들이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와요. 미국 증시 훈풍이 국내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속도를 좀 내고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국내 증시 훈풍 역시 기대가 됩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공화당 지지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부양책 통과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주식시장에 추가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좀 이제 점검을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기관 개인이 좀 힘싸움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기관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전망은 지금 어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 공세를 펼치며 약 23조 원어치를 팔아치운 기관이 오늘은 2,9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방향성을 매수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인데요. 반면 개인은 올해 들어 29조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규모가 줄긴 했지만 오늘도 300억 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키가 될 것 같아요.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고 외국인이 사줘야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정말로 통과가 되고 정말로 돈을 쓰고 달러가 약해지고 하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흠숭이 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이 땡겨서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관건은 외국인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기아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급락을 했는데 좀 이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전거래 대비해서 6% 정도 빠졌고요. 기아차도 14%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력이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하루 만에 시총이 약 13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애플카 관련 풍문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한 달 만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애플과 자율주행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공시를 밝혔고요. 이 영향에 현대차 그룹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단 하루 만에 현대차 그룹주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오늘 증발을 했다라는 소식. 결국에 이번 주 이벤트 챙겨야 되는데 애플카 소식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챙겨볼까요? 네, 애플카 소식에 이어서 우선 오는 10일이죠. 미국과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지표 중 하나고요.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뉴욕 경제학회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별다른 언급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혹 현 경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MSCI의 분기 리뷰가 발표가 되는데요.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녹십자와 한미사이언스, SKC, HMM, 빅히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외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뚜기와 롯데지주, 삼성카드, 한국가스공사, 메리츠증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한 주도주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도주가 빠르게 좀 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것들을 꼽던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 자동차, IT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한 특히 가격 부담이 조금 없는 종목들,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유통 등 소비 보복 관련, 소비 관련주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화학, 자동차, IT 같은 경기 민감주를 선호를 합니다. 화학은 2차 전지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제품 수요가 좋아져서 우리 시장에서 분명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IT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소비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한국 IT 분명히 잘 팔릴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좋아지는데 가격 부담이 없는 주식들이 좋을 수 있겠죠. 백신 같은 것들을 좋아지면은 서비스 분야 이런 것들도 좀 살아나고 할 텐데, 그리고 미국이 추가 부양책을 쓰면은 한국에서는 저희는 유통, 의류 이런 것들 좀 약간 보복 소비 관점에서 나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설 연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월은 거래 일수도 좀 적어요.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박스권 장세에서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던가요?
네, 전문가들은 현재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단기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사실상 외국인의 뚜렷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행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업종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지수가 조금 빠질 때 이게 기간 조정 기간이라서 조금 빠질 수 있는데 이때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올해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궤적이기 때문에 팔지 말고 한 3천 정도 되면 또 가격이 저렴해진 주식들을 사는 그런 전략 써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2월 증시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됐지만 상품 수출의 증가로 경기 부진을 일부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2월 경제 동향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고용의 폭이 크게 감소해 내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상품 수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올 1월 선박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며 넉 달째 1위를 수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 180만 CDT 가운데 93만 CDT를 수주해 전체 선박 발주량의 5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 1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수주량은 1.6배, 수주 금액은 2.2배로 수주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주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결과를 고부가 가치 선종에 대한 경쟁 우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상반기 컨테이너선 발주량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료용 인공지능 전문기업 뷰노가 오늘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뷰노는 딥러닝 엔진 뷰노넷을 자체 개발해 최적의 의료용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설립된 뷰노는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지금까지 8종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뷰노의 솔루션은 엑스레이의 2D 이미지뿐만 아니라 CT, MRI 등 3D 이미지를 포함한 방사선 영상과 병리, 생체 신호 등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료기기와의 연동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김현준 대표는 지금까지 R&D 위주의 경영을 통해 의료 AI 솔루션 제품 라인을 구축해왔다면 올해부터는 국내외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는 시기라며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국내 1위를 넘어서 전 세계 의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뷰노의 공모 예정가는 15,000원에서 19,500원 사이입니다. 16일, 17일 이틀 동안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주관사는 미래셋다우와 삼성증권입니다. 지난해 10월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인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기후재난이 급증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3,400조 원에 달했다고 하죠. 2000년부터 2019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전체 90.9%가 기후와 관련된 재난이고요. 심각한 문제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또 경영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된 얘기 같은데 작년이 2020년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2020년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참 많이 발생했었죠, 작년에. 아,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 연초에 인도양 다이풀이라고 예.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메뚜기 때 재앙이 맞아요. 발생을 했고 또 호주에는 가뭄 또 대형 산불 아주 역대급 재앙이었죠. 이어서 이제 북극권의 이상고온 현상 또 대형 산불은 북반구 귀를 전체로 막 흔들어 버렸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최악의 장마가 발생을 했고 태풍도 연이어서 강타를 해왔죠. 또 미국 산불 역사상 최악이었던 미서부 지역 대형 산불과 아마존 지역의 열대우림의 대형 산불은 지구 환경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고 예. 또 유럽의 폭염과 서인도 제도와 미국의 슈퍼 허리케인, 강력한 토네이도 등 기후재해는 수많은 인명피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날씨 경영을 도입하고 있죠. 예. 해지하기 위한 날씨 경영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날씨 경영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날씨 기획이라는 건 어떤 생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이런 기업 경영의 다양한 분야의 날씨를 적용을 해서 기업의 이윤 창출 및 경영 효율 증대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날씨를 유가나 혹은 환율 금리처럼 중요한 경영 변수로 인식해서 적극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공급 체인 관리 과정과 가치 사슬상에서 날씨류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상품별 특성과 또 기상 요소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수요 예측과 함께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날씨 경영을 기업들이 도입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성공한 기업 사례 있습니까? 첫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예. 네. 이 회사의 날씨 경영은 첫째, 곡물가 급변동을 사전 대비입니다. 기후변화 국제 식량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기상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분석한 자체 기상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날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리스크를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든다면 해소 온도 점검을 통한 가뭄 예측이라든가 또 정규화 식생 지수를 통한 작황을 예측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미국 대가뭄으로 인한 곡물가 폭등에 사전에 대응하거나 또 브라질 강우량 점검을 통한 생산량 변동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엘니뇨 과잉 전망으로 인한 가격 혼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했죠. 두 번째는 기상 정보를 활용한 에너지 가격 해지 사례로 겨울 한파 예측을 통한 미국 천연가스 사전 해지가 있었습니다. 네. 날씨 경영 성과로는 첫째, 가격 리스크 회피를 통한 원재료비 절감이 있었는데요. 2012년 미국 대가뭄이 들었을 때 1개월 먼저 옥수수 및 대도, 작황 부진을 확인을 해서 저가 구매를 했고요. 또 사탕수수를 시세 대비 저가로 확보를 하면서 원가를 절감을 했고요. 한파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가스를 선구매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CJ 제일제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기업은 기상 전문가를 고용해서 분석하나 봐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또 곡물 기업 이런 데는 거의 기상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대상 주식회사로 종갓집 브랜드로 이게 이제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고 대표 김치 브랜드로 상장한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의 날씨 경영의 첫째, 원재료 수급 및 비축으로 원재료 재배 및 구매 시 기상 정보를 적극 활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추 비축 운영도 주간 예보를 반영한 비축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 생산 계획은 회기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서 기상 상황에 따른 전략 품목을 설정하여 생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날씨 경영 성과를 본다면 먼저 비용 절감 및 매출 향상이 있었는데 배추 비축에 따라서 킬로그램당 구매 비용을 28% 정도 절감하면서 1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고요. 판매 생산 계획을 통해서 결품률 20%를 개선해서 장기 재고 2,3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또한 홈쇼핑 방송에서 기상 예보를 통한 적기 방송으로 14년 5월 232%, 8월 55%의 매출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급, 품질 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예, 다양하네요. 예, 오늘은 기후 이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날씨 경영 사례들 알아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